지금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고,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가 찍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실거래일 기준으로 여러분이 팩트를 체크하셔야 돼요. 뉴스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고시공고된 내용을 토대로 정부가 원하는 정책 방향성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시공고된 내용 때문에 어떻게 시장이 변할지 미리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뉴스 많이 보시죠? 뉴스도 베이스는 고시공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뉴스보다는 먼저 고시공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자체나 서울시 이런 거 미리 모니터링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22년 12월 달에는 23년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이때 나왔어요. 윤 정권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나왔고요. 자, 지금은 110 대책이라고 하죠. 요게 나왔어요. 요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토대로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한번 볼게요. 제가 부동산 하면서 22년 8월부터 23년 2월, 3월까지가 진짜 역대급 최고로 힘들었던 시즌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데가 있으면 떨어지는 데가 있고 거래량이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많이 올라도 좋지가 않아요. 문정권 때는 거래량이 없어서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도 거래량은 마찬가지로 없는데 바닥을 찍었다가 지금 다시 왔거든요. 근데 이 검은색 그래프가 서울특별시예요. 웬만한 지역들은 지금 100% 다시 복귀했어요. 왜 그런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때 경제정책 방향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건 개정안으로 가야 돼요. 개정이 안 됐는데 근데 투기지역을 조례로 풀어버렸어요. 투기지역 풀리면 뭐 어떻게 되죠? 지금 보시면 규제지역을 연초 추가 해제하고, 그쵸? 밑에 보시면 실거주, 이거는 개정하니까 통과가 안 됐는데 밑에 보시면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내용이 있죠. 이때 보시면 9억 미만으로는 여러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3% 후반까지 갔었어요. 이때 금리가 5.6%였어요. 대출금리가. 이때 9억 미만은 특례를 땡겼을 수 있으니까 9억 미만으로 떨어진 5984가 다 거래량이 다 나타났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규제적이 풀리면 어떻게 되죠? 투기적이 풀리면 9억의 LTV 상한이 있었고 12억이 따른 LTV 상한이 있었고 10억부터 대출이 안 나왔었죠.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여력이 있는 맞벌이 소득이 갈아타기 실거주를 다 상급지로 이때 하신 거예요. 금매를 잡아다가. 자,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정부 정책 보시면 감세 정책이죠. 근데 한 번에 다시 증세 정책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박리담회로 갈 것 같습니다. 규제를 풀어서 최대한 거래량이 많이 나오게끔 하는 게 정부의 의지인데, 자, 요때 이 정책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복귀했다는 거예요. 실거래가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제가 22년 12월 달 이때도 되게 경기 안 좋았었죠. 아파트들을 몇 개 추천했습니다. 뭐라고 추천했냐면 전농동 답신이 레미안 크래시티, 전농 답신이 뉴타운인데요. 이게 84가 과거에 15억, 16억까지, 17억까지 갔던 건데 10억 5천에 실거래가 나왔으니까 요거 전세 껴있으면 갭으로 사라. 그리고 금리 떨어졌을 때 실입주해라. 그게 포인트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13억대의 매물 나와요. 13억대의 매물이 일단 스타트가 13억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잠시 엘리트, 엘스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제가 12월 30일 날 84가 저층 기준 19억, 고층 기준 21억이니까 여기는 갭 투자가 안 돼요. 현금 보유량이 좀 있고 맞벌이 고소득층이면은 요거 실거주로 갈아타라. 근데 지금 보시면요. 엘스에는 24억까지 올라왔어요. 20억에서. 자, 리센치는 1억 더 비싸죠. 25억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오르는 게 9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기 안 좋을 때 뭐 많이 갖고 있어야 되죠? 캐시. 떨어지면 담아야죠. 그렇죠? 자, 음마 아파트는요. 21억까지 떨어졌는데 음마 지금 28억입니다. 28억. 대치동 몸테크 해야죠. 그렇죠. 자네 생각하면 몸테크 해야죠. 힘들어도. 미도 아파트는 29억까지 찍었습니다. 이게 지금 최고가예요. 21년도 3분기가 아니라 23년 10월 달에 29억 찍었습니다. 근데 막 뉴스에서 부동산가 떨어진다 하죠? 실제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실거래가 두둑이 보는 거. 자, 그리고 힐스테이트 서울 리버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21년도에 20억 갔던 게 지금 보시면은 18억까지 올랐어요. 자, 21년 3분기 때 여러분 금리 몇 프로였죠? 2% 후반대였어요. 지금 이때 금리 몇 프로죠? 4%대예요. 금리 생각해보면 이거 100% 다시 복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편에서 옥스 파크힐스 보시면 20억 5천까지 갔던 게 18억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금리 생각하면 100% 복귀입니다. 자, 그리고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아이언뉴타운이죠. 지금 보시면 20억까지 갔던 게 지금 요즘에는 19억까지 올라왔어요. 예, 제가 여기다 찍어놨네요. 프레스티지 자이 19억. 그렇죠? 100%입니다. 100%.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 시점에 서울 아파트가 다시 최고점이라는 부분. 근데 양극화가 돼 있어요. 노도광 이런 데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서울 서대문 입지에서도 입주량이 많은 데는 전세가 못 올라주니까 지금 갭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건 볼 거고요. 최근 1년간 지금 청약이 공급이 너무 없습니다. 박살이 난 수준이고요. 정부 공급은 여전히 답이 없어요. 볼게요.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부동산은 저점이 길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락공자가 매일같이 얘기하는 게 뭐죠? 우리나라 일본 따라간다. 그쵸? 저출산은 진짜 문제긴 한데요. 일본 따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도쿄나 오사카 안 가봐서 그래. 비싸요, 여러분. 거기도 지방은 망했지만 도심권은 비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방이 인구 소멸이 좀 심하죠. 근데 그럴수록 수도권은 커져요. 그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상급지일수록 회복이 빨라요. 특히나 학군 지역. 여기 계시는 분들, 뭐 자녀분 다 있겠지만, 저희 때야 뭐 골목에서 축구하다가 축구공 트럭 밑에 들어가면 기어가서 빼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된다 생각해보세요.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좋은 학군을 갈망하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다 못하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초포마를 찾게 되고, 역세권을 찾게 되고 그런 것들인데요. 지금은 집이 있는 게 중요하지, 오르는 거를 따지시면 안 돼요. 왜? 자, 제가 집이 하나 있어요. 이사 갈 집이 있어요.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집이 없으면 그 집값이 오르면 계속 내 현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레버리지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저 집이 오르면 내 집도 같이 오른단 말이에요. 집이 있는 사람은 그 갭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예전처럼 막 오르고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파트는 지금 투자 개념으로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도 제가 실거래가로 확인해 드릴 거고요. 이런 상황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서울은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 자, 규제가 풀렸죠. 지금 이제 또 한 번 있습니다. 또 이제 풀릴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부족인데 이 내용은 이제 2부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자, 보시면 21년도 뉴스 스크린 캡처한 거거든요. 자, 보시면 가계대출 역대 최고입니다. 이때부터예요. 여러분 여기서 10,000원만 더 받아도 또 어차피 역대 최고예요. 그쵸? 근데 결국은 역대 최고인데 지금은 이제 좀 관리해야 되는 측면까지 왔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도 23년 가계부채 폭증이라는 걸로 이제 문제긴 문제죠. 가계부채가 너무 많은 것은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OECD 거의 탑에 들어가요.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요즘 유튜버들 보면은 가계부채 높다라고만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전세도 부채로 들어가요. 전세 빼면은 OECD 평균치로 갑니다. 이 얘기는 안 해주죠. 근데 지금 대출 많이 잡혔습니다. 가계부채가 많이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중도상환 수수료가 정부에서 면제를 12월 달에 해줬어요. 이때 갚으실 분들 다 갚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없었고요. 이 내용 뉴스로도 발표가 됐었죠. 자, 그리고 특례보금 자리로는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안 해줘요 이제. 지금은 신생아 특례로 가자. 9억 미만 대출 시점 전후로 아기가 출산했거나 임신 내역이 있으면 9억 미만으로는 대출이 많이 나와요. 저리로. 그럼 9억 미만이 많이 밀집한 데가 어디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구, 동대문구, 뭐 은평구 되게 많겠죠, 사이드로. 근데 안으로 들어오면 9억 미만 없어요. 5구 타입 자체도. 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이거 지금 도입됐어요. 원래는 전세도 9억 원 넘으면 DSR 잡아버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전세도 DSR 다 잡아야 되니까 요거는 지금 무산됐습니다. 근데 지금 대출 DSR이 소득이 안 나오면요 대출 한도가 줄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매수 규제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없는데 실거주나 갈아타기 할 때 이 DSR 잘 못 보고 들어가면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막혀버려요. 대출 먼저 탁감 받아놓고 팔아야 돼요. DSR 규제 때문에 올해 부동산 경기도 이렇게 갈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근거를 대볼게요 제가. 지금 서울시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요 1월달 2월달 4,800개 1,400개 보이시죠? 이게 23년 1월달이랑 똑같아요. 그때가 제일 안 좋은데 지금